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대 유튜버 생방송인데요. 신혜식 대표,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장수 TV의 황장수 대표 모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봉규인데요. 오늘 고성국 박사는 조금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하고요. 제가 사회를 맡는 건 요 세 명 중에서 그냥 나이가 제일 제 형이라서. 아니. 나이 사회를 순으로. 제일 잘 봐요. 아니, 나이 순으로 제가 출연료가 제일 많아서. 아니. 그래서 고성 박사는 전화 연결할 거고요. 5대 유튜브가 이렇게 선거 바로 코앞에 두고 비상 상황에 국민이 맞짱 뜨자 이런 주제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우선 고성국 TV의 고성국 박사가 중요한 자리에 지금 가 있는데 중요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사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경기도 남부인데요. 네. 여기 성남, 용인, 안양 등지 네. 우리 자유우파 후보들 지금 취재하고 다녀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죄송하게 오늘 제가 참석은 못했고요. 네. 다만 우리 고성국 TV는 지금 5대 유튜브 동시 생방송 지금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5대 유튜브 공동정선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중요한 그 여론조사에 대한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 고성국 박사가 좀 브리핑을 해주시죠. 최근에 우리 자유파 쪽이 여론조사에서 좀 많이 뒤지는 걸로 나타나서 발표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도 많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고성국 TV가 독자적으로 한국여론평판연구소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조사는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루어진 조사는 공표가 가능하거든요. 오늘이라도. 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이제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3.1 오차범위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이 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회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독자적으로 조사한 내용 다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팽팽합니다. 전국적으로 팽팽해요. 일방적으로 지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사됐던 여론조사에 대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그 의문이 이유 있다. 그것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비례대표 비례정당 지지도인데요. 우선 국민의 미래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만든 위성정당 그리고 조혁당 이거 빼면은 이제 몇 개 정당이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인가? 네. 그거가 3 나왔어요. 3%. 그 다음에 이준석이의 개혁신당인가가 4%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유통일당 6% 나왔습니다. 예. 박수. 엊그저께 5%였는데 또 올랐군요. 네, 1%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유파 진영의 자유민주당 있잖아요. 거기가 2% 나왔어요. 오, 예. 예, 그래서, 이게 자유통일당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 확실하게 저희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자유민주당 경우는 지금 2%가 나와서 3%대 나왔던 조사도 있지만 저희 조사에서는 2%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3%가 안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허. 그렇게 되면 우리 아까운 정말 소중한 자유우파 표들이 사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자유민주당 지지자들은 여러 가지 좀 잘 생각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자유통일당이 6%는 지금 상승세 중에서 나타난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다. 3%를 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자유통일당 돌풍이 불고 있다. 이것을 저희 독자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네. 그 잘 감사합니다. 분석해 주셨는데요. 네. 또저 정리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자유통일당은 저희는 자유통일당을 설문에 넣어서 물어보니까 나오지만 지금 발표되는 대다수 여론조사 회사에서의 여론조사는 아마 자유통일당을 물어보지 않고 조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 아예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 조사에서 6% 나왔는데 다른 조사에서 0이 나온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 사악한 의도가 있는 여론조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자유통일당이 나오는 조사에서 보면은 꾸준한 상승세잖아요.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꾸준한 상승세의 그래프를 쭉 연결해서 보면 일주일 후 4월 10날 예상되는 이 지지율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게 대충 보면은 10% 가까이 된다는 10%.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유통일당이 10% 득표는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광화문의 전사 손상대까지도 국회에 집어넣을 수 있다. 손상대 후보가 몇 8번입니다. 8번. 8번까지 8명까지. 네. 네. 손상대까지 국회에 집어넣을 수 있다. 여러분들 조금 더 힘을 내달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객지에서 고생 많네요. 아이고, 무슨 말씀. 예. 고성국 TV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들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식 대표, 이 추세가 저렇게 되면은 선거 날, 그러니까 물론 사전 선거는 며칠 있다 있지만 본선거 날까지 하면 추세가 더 올라가서 10% 이상도 될 수 있고, 그러면 8명, 이거 고무적이네요.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세를 본다는 건 이제 그거 아니겠어요? 이제 흐름을 쭉 이어가는 건데 네. 흐름과 동시에 또 이제 보수 우파의 움직임도 함께 봐줘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자유민주당이 2%가 있거든요. 이걸 합치면 8%예요. 그러네. 그 이외의 정당이 있는데 그 이외의 정당은 이제 좌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논외로 치더라도 이제 한 8%의 국민의힘을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선거가 이제 막바지로 가게 되면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결집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위기다 이러니까 이제 보수들이 결집을 하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위기이기 때문에 찍어줘야 된다. 그건 맞을 거예요 아마 심리상. 그런데 비례대표는 위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찍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그걸 우리가 잘 알려주고 우리 보수 우파가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으면 지지율이 더 상승 곡선을 그리겠지만 또 여기서 자칫 말이죠. 착각해갖고 이거 분열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심리로 다시 이제 국민의힘의 국민의 미래죠. 근데 뭐 위성 정당이라고 합시다. 어쨌건 그쪽으로 일부가 가게 되면 위험하다. 이게 바로 뭐냐면 노예근성이에요. 노예근성.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애국 우파가 우리의 본질을 잘 알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간다. 윤석열을 지킨다. 이게 본질인데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이 그동안 그래도 못하지만은 잘 해왔으니까 못하지만 잘해온 게 없네. 자, 못해왔으니까 그래도 좀 도와주자. 뭐 이런 노예근성. 예. 그러니까 강아지를 말이죠. 집에서 막 때리면 옛날에 막 때리고 막 그러다 보면은 강아지가 도망치잖아요. 예. 도망쳤다 저녁 때 보면 밥 먹으러 와 있어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몸에 배 있는 노예근성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벗어 던지고 자유통일당 중심으로 윤석열을 지키자. 이런 흐름이 쭉 간다면 저는 10%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황장수 소장 예. 어떻게 봅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 마지막 흐름을 잘 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통일당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자유통일당 이야기만 좀 해야 된다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국민의힘이나 자유우파, 범보수진영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 자유우파라는 이런 부분보다도 자유통일당을 무조건 찍어야 되는 그 필요성,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해야 된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통일당의 간부 몇 분들이 앉아 계시던데 네. 그분들이 다 팜플렛 보고 원가 주택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좋다고. 여론이 좋다 그러고 저한테도 여러 군데 전화가 왔어요. 그 이제 팜플렛이 배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서 자유통일당이 자체적으로 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그걸 갖다가 인식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쏘고면 자기 책임이고 2번 쏘고면 이건 좀 모질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3번 쏘고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찍어주고 사람 쏟고 아니야? 찍어주고 쏟고 했는데 또 찍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자유통일당을 비례대표에서 찍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 자유통일당 사람들 중에서 광화문에 나와서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시간과 노력을 희생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와봐라. 국민의힘에 비례대표 후보 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찍는 것이 정확한 건가 이제 판단해야 될 때다 봅니다. 네. 그 여론조사가 이제 엊그저께 리얼미터에서 5% 나왔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6%한 이틀 만에 지금 1% 올라갔는데 추세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론조사 전화가 지금 저한테도 많이 오는데 이제 안 받는 이제 보수 우파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뭐 이제 60대 이상 60, 70, 80대 되는 분들은 이런 거를 이렇게 바로 공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여론조사 오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 눌러야 되나? 뭐 복잡하나? 이렇게 해서 안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자유통일당은 속으로는 응원하고 표로는 가서 내가 찍을 거야. 이놈들 요번에는 뻔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론조사 기간에 이걸 내가 자유통일당이요 이렇게 말하기를 꺼려하는 샤이 자유통일당들이 많다. 샤이 보수가 아니라 샤이 보수를 넘어서 샤이 자유통일당. 왠지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메이저 정당이 아니니까 메이저 정당을 뭐 응원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 뭐랄까 위축됐다고 그럴까? 속으로는 내 자유통일당 응원하고 찍는데 광화문에서 나오는데 막상 전화 받으면 야 이거 뭐 전화 이거 뭐 도청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놈들 녹음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겁을 먹고 자유통일당이라는 응원을 이 여론조사에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 보면 자, 저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추세로 쭉 뭐 2%, 3%, 4%, 5%로 쭉 올라가는데 6%까지 저거보다는 훨씬 많을 수 있다. 샤이 자유통일당이 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투표에 이번에요. 이번 현상은 조금 저는 달리 보는데 이번에는 괘씸, 응징 이런 분노의 투표가 좀 이번에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분노가 그 전에 분노라고 하면은 그런 게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권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양쪽에 대한 분노. 다시 말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분노, 조국에 대한 분노 있는데 국힘이 잘 못해주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밀어줬는데 대통령도 만들고 말이야. 한동훈 위원장 그렇게 우리가 응원하고 막 박수치고 이랬는데 이재명 하나 잡아 쳐놓지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번에 그러면 이제 투사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는 이 분노.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분노, 이재명에 대한 분노에다가 이걸 해결 못한 그 분노. 그러면 이걸 해결할 사람은 찾아보니까 없거든.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이 투사 이미지가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10명이 됐든 들어가서 해라 하는 이 분노의 투표가 이번엔 저 여론조사는 아직 안 잡히지만 이게 투표에서 표에서 상당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문제는 자 이렇게 되면 저기서 상승세는 분명한데 여론조사로 나오는데 저기에 이제 자유민주당 과 그 밖에도 또 있어요. 여기에 대한 걸 어떻게 자유통일당으로 이게 합쳐지느냐가 문제인데 그렇다고 자유민주당 당신들 말에 이거 다 선거 포기하고 그만둬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거 단일화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까? 단일화는 아니에요. 단일화 아니고 그 어떻게 해야 돼? 단일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해야 돼? 유권자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유권자 단일화 아니에요, 그게.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자유통일당으로 뭉쳐주는 게 맞다. 일단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 대국민전 특히 윤석열을 지키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가장 앞장서고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글로 몰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자유통일당이 가장 확실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성명이 하나 나왔는데 어디 성명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지만원 박사가 성명을 냈어요. 예, 뭐 호불호는 있지만 지만원 박사도 5.18 관련해서는 가장 전문가고 또 지금 고통받고 피해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도 자유통일당으로 결집하자고 성명을 내줬어요. 아 그래요? 오. 예, 그분의 세력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지금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결집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자유통일당으로 뭉칠 텐데 이거를 말이죠 대표단들끼리 모여갖고 논의하기 시작하면은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러면 또 괜히 혼란만 생겨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저는 그래서 유권자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는 것이 좋다. 좀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더 거기서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잘못 치르게 된 초기의 이유가 운동권 심판을 내세웠어요. 근데 운동권 심판을 내세웠다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과 공천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부터 실패했거든요. 근데 한번 역대 선거를 들여다보면은 역대 선거에 야당은 무조건 정권 심판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여당은 야당 심판이 아니라 국민 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을 내세우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이제 운동권 심판을 내세웠지만 저희는 좋아했죠. 이제 보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웃겼던 거는 공천도 잘못됐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 2조 심판이에요. 이재명과 조국 심판. 2조 심판을 한다고 하는데 전 이거를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했던 게 조국이 나오면은 야권 분열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야권 분열되면 우리가 원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만 까면 돼요. 그래 조국과 합세해서 이재명을 깠으면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더 곤란한 상황으로 갔을 텐데 2조 심판하면서 이재명과 조국을 까니까 얘네들이 연대를 해갖고 그러면서 조국에 대한 지지율을 더 높이는데 가장 1등 공신은 누구냐? 바로 국민의힘과 한동훈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선거의 패착이 시작돼갖고 오늘도 2조 심판을 외치고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제가 볼 황장수. 때는 이번 선거에서 유일한 의미, 나머지는 대충 큰 흐름들이 결정됐다고 봐요. 이제 그 편차를 얼마나 줄이느냐는 정도죠. 가장 큰 의미는 거리 보수 세력의 원내 진출이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번 선거에서 유일한 선거 혁명의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운동권 심판은 한동훈이 말했지만 실제 운동권을 심판한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공천에서 거꾸로. 당하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심판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 이재명이 심판하고. 운동권을 이미 선거 전에 심판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정권이 지금 왜 선거 앞두고 코너에 몰려 있느냐? 이재명하고 조국하고 문재인 3명을 철저하게 2년 동안 심판을 했으면 이 정권이 지금쯤에 제가 봤을 때 아주 상대가 없어서 질이 멸렬한 야당을 데리고 장난을 치고 있을 건데 대리어 그들을 갖다가 심판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당하고 있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이 있다고 볼 거고 두 번째는 한동훈이에요. 근데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법적으로 심판 못한 걸 선거에서 이조 그러니까. 심판하자고 하니까 오히려 저쪽에서 조국이 너희들 심판하겠다 하니까 그게 지금 야권 지지자들의 사이다 발언을 갖다가 초래해서 야권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거운동 전략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유통일당이 사표라는 이 심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4%를 받을 수도 있고 6%가 나오지만 12%를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편차가 굉장히 커요. 왜? 지금 자유통일당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사람은 한 4% 5%일 거고 나머지는 자유통일당을 이제 찍어볼까 이런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통일당을 찍으면 절대로 사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표되면 우리 세 사람도 책임집시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표가 안 될 되죠. 리가 없다라고 내가 자신을 해요. 3% 넘으면 사표가 아니니까 예, 이제 그렇기 너무 때문에 오래됐으니까. 자유통일당을 찍는 것이 헛된 표가 아니라 이제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투표다라는 그 자신. 그래서 자유통일당에 투표를 하라고 자신 주변에 친구의 가족들의 친척들에게 널리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확산시키면 이게 투표가
득표가 10%가 넘어갈 수 있다 이래 봅니다.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샤이 자유통일당 지지자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나 자유통일당 지지에 얘기 하면은 좀 못하는 뭔가- 여론조사라든가 주변에 이렇게 얘기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다고 봐요. 예, 맞다고 보는데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열혈한 자유통일당 지지자들 지지자들이 있죠, 예, 그럼. 굉장한 사실 그래요. 광화문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마음으로 막 부글부글하는 분들 유튜브만 보고 이런 그렇죠. 분들이 계시고. 그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지금 숨어 있는 표가 나오게 되면 황장수 소장님 말씀처럼 12%를 넘어갈 수 있는 돌풍이 되는 거죠. 돌풍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예근성이에요. 자유통일당만이 윤석열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도 주변에서는 뭐 국민의힘과 협조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과 함께 가야 된다. 왜 한동훈을 비판하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자유통일당이 득표를 못 받게끔 유도하는 발언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이제는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을 대체한다. 예, 자유통일당이 대안이라는 걸 확실히 인식하시고 자유통일당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정말 열혈 자유통일당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만 써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12%가 됩니다.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자유통일당의 원가 주택을 국민들한테 널리 좀 알리고 청년들한테 알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극자부터 중도, 거구까지 수많은 정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당들 중에서 지금 원가 주택을 평당 700만 원의 공유지에 집을 지어서 자기 돈 20%면 80%를 대출해 줘 가지고 아파트를 원가로 주겠다고 하는 정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습니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용이고 생활 필수품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없거나 전기가 없거나 가스가 없거나 물이 없거나 하면 못 살잖아요. 집도 없으면 못 살지요. 그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데 이재명조차도 기본주택 말하면서 이런 말 안 합니다. 심지어 저기 녹색 정의당 같은 그런 진보 좌파 정당도 원가 주택을 말하지 않아요. 싱가포르식의 원가 주택을 유일하게 말하고 공급하겠다고 하는 정당은 대한민국에서 자유통일당밖에 없다. 그래서 이념 문제도 이념 문제지만 이념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새들도 자기 거처가 있는데 인자가 머리 하나 닐 데가 없다 그랬어요. 집 없는 서름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노숙자였어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투기 수단으로 뜯어먹고 사는 나라에서 자유통일당이 과감하게 원가 주택을 채택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쓰잘데없는 소리 듣고 임대주택이니 무슨 국민주택이니 기본주택 같은 개소리 듣지 말고 자유통일당의 원가주택을 찍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자유통일당에서 그 펀드 그 모집을 했는데 자유통일 펀드. 자유통일 펀드 삽시간에 어마어마한 8분 만에 100억. 그러니까 지금 130억. 이야 이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뜨겁다는 얘기죠.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모금 그럼요. 현장에. 어제 CS 이제 대표. 저는 그 50억 펀드를 이제 구상을 해서 이거는 1시간 안에 채워진다 50억 펀드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겠냐.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고 또 5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다. 그럼 우파에서 유튜버들이 얼마 전에 밤새 해갖고 20억을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펀딩한 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팬덤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이거 하루 만에 하는 거 어렵다. 근데 저는 자신했던 게 이 추세가 있거든요. 추세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50억 정도는 1시간 안에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결과는 것이다. 어떻게 됐어요? 8분 만에 100억을 넘어가고 8분 만에 꽉 차버렸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막 누셔갖고 지금 거의 한 130억 이상 150억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믿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돈이 간다는 건 믿는다는 거거든요. 이 100억이 넘는데
아니 3%를 못 넘어가면은 뜯기는 건데. 뜯기진 않아요. 뜯기진 책임을 않아? 주고 드리죠. 아니 근데 네. 이게 뭐 이자를 못 받지? 이자 줘요. 아, 다 줘요. 3%가 안 돼도? 아니 국가에서 보전은 받죠. 50억을 네. 3%가 넘어가면. 근데 음. 보전을 못 받는 게 3% 이하니까 그래도 자유통일당은 당연히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진다는 3%를 거지.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많은 국민들이 자유통일당이 3%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확신. 예, 그리고 또 설령 안 되더라도 도와주겠다는 확신. 예, 이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의 펀딩이 모아졌다. 윤석열 대통령 펀딩이 500억을 했는데 1시간 동안 했어요. 조국이 1시간 동안 200억을 했고. 근데 저희는 8분 만에 100억을 했으니까 뭐 그거보다 더 산술적으로 엄청난 계산하면은 거의 윤석열 대통령 대선 당시에 이런 지지를 우리가 믿음을 이번에 우리 자유통일당 당원들이 보여줬다. 아니 당원뿐만이 아니라 당원이 국민들이 아니지. 국민들이죠. 보여줬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8분 만에 100억 돌파 이거 엄청난 건데요. 저는 이번 선거를 이렇게 보거든요. 혁명이라고 보는데 그동안에 혁명이 우리나라에 여러 번 있었잖아요. 5.16 혁명도 있고 뭐 쭉 있었는데 이 자유우파의 혁명이 광화문으로 우리가 말은 혁명하자 혁명이다 뭐 우리가 연단에서 외치고 방송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사람들이 조용하게 그저 저기 뭐 뒤에 백하면 나오지만 엄청난 인원이 저거 세계 역사에 저 길이 남을 그 인원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혁명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혁명을 이번 4.10 총선에서는 제가 혁명을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 전초전이 뭐냐면 이번에 펀드 레이징을 할 때 그래 돈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투자하는 건데 8분 만에 100억이 모였다는 거는 이게 혁명의 불씨를 붙였다. 그리고 저는 이제 추세가 이제 여론조사 추세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왜 혁명이라는 건 이제 혁명은 뭐랍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혁명은 실패하면 죽는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 혁명에 실패하면 당연히 그 시절에는 반역자로 죽는다고 각오하고 혁명을 하고 김종필 등등 많은 집단이 한 건데 목숨을 건 혁명을 하고 그게 이제 성공을 한 건데 그게 나라를 살린 거고 우리 민족을 살린 건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 목숨 거는 혁명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을 진짜 세게 일으켜줘야 돼. 이거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뭐 6%다 10% 간다는데 막상 뚜껑을 딱 4월 10일 열었는데 개표 딱 했는데 자유통일당 돌풍을 넘어서 뭐 20석 이상 뭐 25석 확보 당선권 뭐 안정권 이렇게 나올 때 이게 진짜 혁명이지 뭐 5석 이거는 뭐 돌풍 정도고 그동안에 이렇게 보여준 건데 진짜 혁명은 뭐 25석 막 이렇게 세계가 깜짝 놀래고 국힘당이 막 머리 아파서 뒤집어지고 이재명이가 까무러치게 놀래서 겁을 먹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자유통일당 25명이 들어오면 나는 이건 죽었네. 민주당 뭐 정의당 저런 주사파들 우린 다 죽었다 뒤졌다. 이런 혁명을 이번에 보여줄 찬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 소장님. 저는 이번에 여태까지 이 보수 세력 내부에서 좌파들은 그렇지 않아요. 좌파들 중에서 다양한 세력들이 원내 진입하는 걸 이번에 보면 뭐 이유는 있지만 친북적인 이유는 도와줘요. 그렇죠. 그 김대중 때부터 그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수는 희한하게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보수의 주류인 자기들 기존 주류 세력 외에 나머지 보수의 작은 세력들이 원내 진입하려 하면 철저하게 짓밟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버릇처럼 남아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거리 보수의 독자적인 원내 진입이 실패하니까 이제 기존의 이 국민의힘 같은 기성 보수 정당을 싫어하는 혐오를 느끼는 사람조차도 항상 또 실패할까봐 거의 패배주의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패배주의를 딛고 또 더 나아가서 기존 보수 세력의 방해를 딛고 그야말로 가장 객관적으로 제가 제3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되겠느냐니까 다 이번에는 딴 데하고 분위기가 다르다.
첫째는 조직도 다른 것 같고 홍보도 다른 것 같고 새도 다르다. 그리고 다르지. 그것이 실제로 여론조사회사들이 대부분 자유통일당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그건 누가 시켰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저절로 잡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100%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우리 내부에 있는 패배주의를 버리고 일단 내 스스로가 확신해야 되고 그 확신을 내 주변에 잘 못되면 내가 책임질 거니까 찍어다. 그래, 내 이건 분명히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전파시켜야 된다. 저는 그럴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유통일당 얘기 조금 이따 하고 거기 한번 가봅시다. 인천에 이재명이가 떨어지면은 이게 우리나라 정치 역사의 이게 중요한 분기점이 또 될 거고 이 민주당에 아주 말하자면 큰 이제 타격이 될 텐데 이재명이 이길까요, 질까요? 그 예상 좀 해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여론조사가 너무 들쑥날쑥해요. 4%를 기본으로 이제 오차범위 아니라고 하는데 4%가 뒤지는 여론조사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SBS인가 뭐 어디 여론조사에서 또 15%가 최근 조사가 뒤지는 거로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이 뒤지는 아니. 원희룡 원희룡이 15%를 에이, 그건 말도 안 뒤지는 된다. 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또 동률 조사가 나왔거든요. 예. 개판이구나. 이게 뭐냐면은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대전략, 이 대전략이 원희룡을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수도권 전략을 힘들게 했다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를 분열시켜야 돼요. 그래서 조국이 나왔을 때 2조 심판이 아니라 무조건 이재명 심판으로 가고 윤석열 지키기로 갔다면 아마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도 이재명 심판인데 왜냐면 거기도 이탈돼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 지역에 가면은 민주당을 안 찍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인물 선거를 치르고 있는 개항은 원희룡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지고 수도권 내에서 특히 박빙 지역들도 국민의힘으로 유리한 그 구도를 만들었을 텐데 2조 심판 이재명도 까고 조국도 까고 하면서 전선을 결집시키게 만든 좌파 전선을 결집시키게 만든 한동훈의 그 무능함이 이제 전반적인 판세에 영향을 준 거죠. 그 왜 그랬냐 싶으니까 지금 한동훈 뒤에는 김경률 그렇죠? 아하. 그리고 진중권 얘네들이 뜬 함은경. 이유가 함은경 얘네들이 뜬 이유가 뭐냐 아시겠지만 조국 흑서 아닙니까? 조국 흑서. 그러니까 그냥 조국의 경도돼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큰 판세를 보면서 선거를 이기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나 조국도 싫어. 내가 이거 해왔던 거야. 나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 와 있어.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편협된 생각으로 선거 판세를 읽어가지고 갑자기 운동권 심판에서 운동권도 척결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2조 심판으로 와갖고 야권을 결집하게 만들었고 그런 무능한 전략들이 왔기 때문에 원희룡이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치르면서도 어려워졌다. 여러분도 얼마 전에 원희룡과 이재명의 TV 토론 보셨지만 이게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가 또 발전 방향이라든가 상대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밀린다는 건 결국은 야권을 결집시킨 이 한동훈의 무능이다. 예. 그게 지금 저는 그래서 이런 그 선거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윤석열 지키기로 가지 않는 이 국민의힘의 이 선거 전략이 유지된다면 저는 원희룡도 이런 상황에서 어렵다고 봅니다. 개항을 어떻게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객관적으로는 어렵죠. 다만 추격의 여지는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이 마지막에 굉장히 잘못된 거는요. 범우파 세력들을 전체를 결집시키면서 그 표를 모아낸다라는 선거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 중도를 향해서 지금 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보수 진영표 내부에서도 국민의힘이 솔직히 말하면 보수 분열을 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패배 책임도 이번에 국민의힘의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공천을 제대로 하고 또 선거 전략을 제대로 짰더라면 절대 질 수 없는 선거를 그렇죠. 지고 있다 이래 보고 있어요. 근데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굉장히 될 거라고 보는 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공식적으로 해산이 됐습니다. 제가 하던 정당이요. 당원이 13,000명인 행명이 21이라는 정당이에요.
거기는 진보 우파라는 정당으로 보수 중에서는 가장 급진적인 왼쪽에 있던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 정당의 당원들한테 제가 자유통일당을 찍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상이라면 굉장한 저항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저항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쨌든 찍어주자. 그래서 거기에 원가주택이라는 것과 그도 전 목사님이 저희들 당에 와서 같이 정책 연대를 하고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로 그 사람들은 그냥 나눠면 자유통일당도 안 찍고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도 안 찍고 우리가 후보 안 내면 기권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찍겠다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연이 이렇게 서서히 확대되어져서 자유통일당하고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조차도 지금 찍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런 부분들을 남은 며칠 동안에 여러분들이 팜플렛이 집으로 배포가 되면 그 팜플렛 안에 원가 주택을 들고 가가지고요. 국민들 43%가 집이 없어요. 무주택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찍어주자고 무조건 찍어주자고 이야기하십시오. 2억 5천만 원이면 34평 아파트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무조건 찍어주자고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말씀하세요. 100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펀드. 100억 펀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홍보가 하나도 안 됐어요. 솔직히. 이거 언론에서 쓰질 않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100억 이거 펀딩 엄청난 하는 나라에 사건인데. 50억 펀딩 얘기 쓰지도 않았고 그냥 저희는 아름아름 링크를 통해서 나간 게 이렇게 100억이 모였는데 저는 이 뒤에 있는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2000년 그러니까 2017년 8년 우리가 이제 광화문 집회를 하던 당시인데 그때 뭐 조종동이 모이라고 기사를 써줬습니까? 라디오에서 오늘 내일 광화문에 집회가 있다고 홍보를 해줬습니까? 하나도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100만 명이 꽉 찼단 말이죠. 저때 100만 명 찼을 때 3만 명 모였다고 쓰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꽉 진짜 3만 명 왔다고 쓰더라. 서울역까지 꽉 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걸 무슨 방송 KBS, MBC, 뭐 조선일보 등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모였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인 거는 서로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거든요. 전 바로 이게 자유통일당의 힘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희가 거의 5년간의 이런 그 어떤 훈련, 광화문에 지금 모이는 훈련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언론들이 숨기고 싶고 자유통일당을 가리고 싶어 해도 이미 광화문에 나왔던 1,800만 명은 자유통일당이라는 이 애국정당에 관심이 일단 안테나가 딱 가 있어요. 예, 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여기서 10% 12%를 돌파하려면 이분들이 이 광화문에 나오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비례대표만큼은 이제 노예근성을 벗어나서 자유통일당을 찍으면 윤석열 지키고 나라를 살린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시면 되는 거다. 그리고 황장 소장님의 당도 자유통일당에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 보였지만 지만원 박사 좀 전에 성명 나왔지만 그렇죠. 이분은 또 자유통일당하고 엄청 싸웠어요. 사실 진짜 뭐 아시는 분들 다 뭐 그렇죠. 시청하시면 아실 거예요. 막 거의 뭐 주먹질만 안 갔지. 막 욕하면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자유통일당이라고 지만원 박사가 공식 성명을 냈다는 거는 이제 흐름은 자유통일당으로 왔다. 예, 나머지 이제 군소정당은 단일화가 아니라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유통일당으로 모여주시면 저희가 빅텐트 쳤지 않습니까? 지금 5대 유튜버가 이렇게 모여서 자유통일당 찍자 이것도 획기적인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있을 수가 없어요. 모일 인간들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모일 수 있는 인간이 아닌 게 자유통일당 찍자고 하면 우리 기존에 있는 네. 팬층을 버리고 맞아요. 예, 팬층을 버리고 우리의 구독자라든가 실제로 구독자 많이 빠져나갔어요. 많이 봐였죠. 이득을 버리고 우리가 함께 뭉친 거거든요. 네, 맞아요. 욕 많이 먹어가면서 이건 왜 그러겠어요? 절박함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선구자고 또 기타 많은 애국자들이 이제 모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고용주 대표님께 연락을 드리겠지만 이제 확실하게 해서 대한민국 살리는 길로 같이 가자. 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지적 해줬는데 진짜 저희 이봉규 TV만 해더라도 그 컨텐츠 올릴 때마다 그 욕을 바가지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독 취소한다 이러더니 구독자가 실제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번 선거가 절체절명이다. 이번에 국민의힘도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좀 회초리 비슷하게 뭔가 깨어나게끔 해야 되고 민주당은 완전 심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사를 자유통일당이라는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그럼요. 절체절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뭉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황장수 소장님 예. 자 비례가 이제 문제 아니에요? 이제 지역구는 뭐 예. 그렇다 치고 자유통일당은 비례인데 비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국힘당 지지자들이 저 국민의 미래가 있잖아요. 예. 국민의 미래를 안 찍고 자유통일당을 찍어주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고 자, 그다음에 예. 그냥 우파들이 저 국민의힘에 실망을 하는 우파들이 많은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워도 다시 한번 국민의 미래를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봐요? 대부분 이 통속적인 그 애정 드라마 옛날에 애정 방아라고 드라마. 부르는 한국 영화에 보면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 또 버림을 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라 미우면 안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보다 월등하게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짜장면을 해요. 기왕이면 맛있는 짜장면 집에 가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짜장면 집이 중국집이 막 마주보고 있는데 네. 한쪽은 그냥 밍밍하고 그냥 손님 올라면 오라 이런 거하고 한쪽은 완전히 원가 주택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맹렬하게 양념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왕이면 맛있는 집에 가서 먹어야지 밍밍한 집에 가서 먹을 이유가 없다. 두 개 다 먹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는 뭔 말인가 하면 두 개 다 누구든 원내에 들어간다. 그러면 누구를 보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층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자유우파라는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극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찍어야 윤 대통령을 그래도 안 쫓겨나고 지키느냐. 탄핵될 때 어. 거리에서라도 맞대결을 갖다가 사람들을 모아서 하고 하겠느냐. 자, 국민의힘은 지금 선거가 끝나기 전에 아까 찾아보니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77명만 대통령 사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다 대통령 사진 나머지 안 쓴 배반할 사람이 사람들이야. 배반할 얼마예요? 사람들이야. 170명 되죠? 상 다라고 거의 네, 다. 그러니까 이미 170명 정도가 나는 윤석열을 모르고 선거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지금 당에서는 윤 탈당해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선거가 현 상황으로서는 질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죠. 만약에 지게 됐을 때 벌어질 일을 생각한다면 이재명이하고 조국이 칼 들고 윤을 죽이겠다고 하기 이전에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음날 아침부터 탈당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 때문에 졌다, 오만 불통 때문에 졌다, 베레벨 이야기를 다 할 거예요. 그러려면 이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겠느냐. 윤 대통령 지지층일수록 비례대표는 누구를 찍어야 되겠는가. 잘 생각을 하세요. 잘 그렇죠. 생각을. 그리고 냉정하게 제가 이거 한번 봤어요. 명단을 비례니까 지금 비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 그 미래 비례 명단 면면하고 자유통일당의 비례 그 면면을 보니까 자유통일당의 멤버들이 월등히 아주 깨끗하고 투사하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데 일꾼이고 그다음에 실력 있고 참신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상 최연소 22살 후보가 있어요. 그게 자유통일당인데 그냥 옛날 같으면 뭐 나이만 어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시민단체 있던 애 하나 데려다 놓는데 22살인데 실력도 있어요. 통역하고 그리고 이제 패션 모델도 하고 이러는데 자기가 정치를 왜 하느냐에 대한 비전이 아주 분명하고 이런 친구들이 22살인데 자유통일당은 왠지 좀 나이가 많은 이 집단 같은데 이봉규 같은 나이 많은 사람 같은데 22살이 거기에 당선권도 아니야. 그런데도 자기가 투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번서부터 쭉 뭐 10번 이후는 뭐 그렇다. 10번까지만 보더라도
다 뭐 구주화 변호사라든가 다 투사 아닌가? 훌륭한 분들이에요. 손상대 그 양반도 투사고.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의 친구인데 오죽하면 국민의힘 안 가고 국민의힘 가도 거기서도 받아줄 사람이에요. 근데 자유통일당 갖고 일본도 그 훌륭한 교수님 아니에요? 뭐 이렇게 멤버들을 보니까 아니 뭐 저 조국 땅이나 저 민주당 저것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고 몇몇 그리고 공약을 봐도 자유통일당 공약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하게 아니 시원하더라고. 아니 우리가 알천 일을 빠주는 공약들이 일본서부터 공약들이 다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냉정하게 정치학적으로만 봐도 자유통일당 비례는 이번에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예. 지금 이제 비례대표의 인물면은 뭐 비교가 안 돼. 말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국민의 미래 10번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고 집회 나오고 탄핵 집회에 나온 사람에다가 횡령 혐의가 있고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비전과 다른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3명이나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좌파가 들어가 있고 장애인이 또 들어가 있는데 그 장애인들도 사실상 보수 우파가 아닌 좌파 개념의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이 사람들을 들여보내느니 보수 우파 개념이 확실한 자유통일당이 낫다는 게 너무나 명백한 거고 여기에 이제 또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황장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 누가 지킬 거냐? 당연히 자유통일당이 지킵니다. 그럼. 그래서 자유통일당을 찍으라 그러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그 선거홍보물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안 넣고 다 한동훈을 넣었다. 이건 또 뭘 말하냐면요.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응아들이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지지율이 50%를 넘어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권성동 의원 지었고 이철규 의원 지었고요. 그 이분들은 친윤이지, 다. 친윤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우면서 거기 지지율이 지금 이양수도 그렇습니다. 이양수도 대변인 했었죠. 여기는 50%가 다 넘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의중이 확 모인 거예요. 선거철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0%를 넘어가는데 한동훈을 내세운 지역은 수도권에서도 심지어는 TK, PK 지역에서도 어렵다. 고전하는 지역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참 이 사람들이 전응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수도권에서 이해운 의원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옹호 발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이해운 지역구가 그렇게 만만한 지역구가 아니에요. 예? 중구가 만만한 지역구가 아닌데 지금 이해운 의원만 지금 초박빙으로 가고 있어요. 또 결집을 해서 보수들이.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우리 보수파가 원하는 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서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로 가는 건데 그걸 누가 제일 많이 실천하고 있냐? 자유통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지지율은 그래서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 황경 소장님 말씀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위기다. 위기를 돌파하려면 국민의힘을 찍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위기를 돌파하려면 자유통일당을 찍어줘야 됩니다. 상황은. 저자들은 이제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광화문으로 나올 뿐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국은 지금 구속 이제 일보 직전에 와 있고 이재명도 재판에서 구속 일보 직전에 와 있는데 이걸 돌파하는 길은 선거 후에 무조건 대한민국을 대공황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체제 전복 상태로 만들어서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게 얘네들의 목적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선거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됐던 광화문은 난동으로 벌어질 거예요. 그럼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세력이 자유통일당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자유통일당을 10% 이상 아니 20% 만들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요. 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예. 자, 황장수 소장. 저는 이번에 그 정당의 비례대표 기호가 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8번. 지난번에 이 21대 총선의 기억을 사람들이 잘 못하는데 그때 이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이 기독자유통일당 몇 19번이었어요. 19번. 19번. 사람들이 보통 두 자리 번호 단 정당의 비례대표를 안 찍어주려고 찍잖아요. 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왜냐? 찾지도 못해. 스스로 사표 심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풍을 이루고 키고 있다라는 조국 정당이 9번이에요. 자유통일당이 8번이에요. 8번. 자, 그때는 우리 공화당이 7번을 받았는데 그때 기독자유통일당보다 더 득표가 작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 8번을 받아서 조국당 앞에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것은 원내 정당으로서 현재도 원내 정당이 됐지만 앞으로 이번 22대 총선에서 원내 정당이 될 것이 확실하다는 그 안정감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성공은 제가 봤을 때 확실하다. 다만 이 성공의 규모를 폭발적으로 이 전폭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이제 미풍에 불과한 성공이냐 이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 네. 내가 확신이 있으면 남 주변을 다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예상을 이제 며칠 있으면 결과가 나오니까 예상하기가 좀 두렵겠지만 틀리면 쪽팔리는 거니까 그래도 용감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한번 해주세요. 예상을 크게 하면 또 안심을 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맞추게끔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게 요렇게 될 것이다. 희망사항 말고 예상. 희망사항이라 예상. 예상이에요. 예. 저는 예상대로 본다면 저는 10% 넘어간다고 봅니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상. 자유통일당. 예, 10% 넘어가는 게 추세니까 이건 과학이잖아요. 그럼 예. 몇 명이에요? 10%면. 10%면은 전 5석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선거법이 그지 같아갖고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그리고. 뭐 어떻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국힘하고 민주 이거 전부 다 합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은 간신히 100석 넘어갈 것 같습니다. 간신히. 네. 예, 간신히 100석 그리고 넘어가는데 그 100석이 자유통일당을 합쳐서 100석이죠. 보수 우파. 그러니까 보수 우파. 100석이 안 넘을 수 있다는 네. 거고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 지난번보다 비슷하거나 좀 떨어지거나 조국 신당이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래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조국 신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쳐서 얼마나 정도? 거의 뭐 180 이상은 가지 않을까. 야, 그리고 거기다 정의당까지 합치면 뭐야? 정의당은 어마- 없고요. 지금 이제 뭐 거의 아니, 못까지 맞잖아요. 가는데. 오케이. 예. 자, 우리 황 소장 어떻게 예측해요? 저는 현재 자유통일당이 한 115석, 민주당이 한 160석, 조국당이 한 10석 좀 넘을 거라고 보고 다 있습니다. 합치면은- 나머지는 이제 작은 정당들이 무소속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자유통일당은 현재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현 수준에 좀 이 유권자들이 긴장해야 돼요. 저는 실제로 객관적으로 한 5% 넘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 3석 정도 확보를 했는데 여기서 좀 더 이렇게 마지막 힘을 보태면 이것이 5%가 10%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예상 두 분만 시키면 나는 비겁하니까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틀릴 각오하고 저는 근데 조금 달리 보는 게 이번에서 과반을 국힘당과 자유통일당 합쳐서 보수가 과반을 살짝 아슬아슬하게 뭐 150석, 151석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넘겨서 국민들이 말하자면 심판을 민주당에 대한 심판, 조국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국힘당에 대해서 좀 회초리를 때리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좀 지키게 해주고 자유통일당의 완전 돌풍 이렇게 해서 정확한 해서 자유통일당과 근데 자유통일당에 캐스팅 보트를 줘서 자유통일당이 아니면 과반이 안 되는 국힘당. 그러니까 국힘당이 민주당은 살짝 이겼는데 자유통일당이 말하자면 어떤 의견이라든가 뭐 어떤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윤석열 뭐 탄핵이 들어오든 아무 체포 동의안이 들어왔든 자유통일당의 협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결정적인 역할을 자유통일당이 할 수 있는 의석을 만들어줘서 국힘당과 함께 아슬아슬하게 150석 간신히 넘기지 않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는데 틀리면은 욕먹을 각오하겠습니다. 하여튼요.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하여튼 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요. 아무도 예상 못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유통일당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당이니까 기독교 신자지, 황 소장. 예. 신 대표는 그럼요. 기독교 신자지. 매일 여기 사랑제일교 아니, 나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뒤에서 밀어주니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이 저 주사파 저 좀비들을 무너뜨리는 시금석을 하나님께서 놔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식 대표 황장수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봉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